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들으시고 좀 더 크게 들으시면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부천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게 부천은 인천인 듯 하면서 이제 경기도인데 이제 면적도 꽤 넓고 다양한 지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서울과는 뭐 양천구, 구루구, 경기도와는 뭐 광명, 시흥, 그리고 인천시와는 뭐 부평, 계양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제가 부천 임장을 갈 건데 가기 전에 저도 한번 더 부천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부천을 몇 번 가봤거든요. 상동 쪽으로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부천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진 않았고 역 근처만 좀 대충 보고 왔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부천에는 이렇게 많은 택지지구들 뭐 중동, 상동,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소사, 범박, 옥길, 괴안 이런 등등의 여러 지구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천은 뭐 일개 신도시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갔었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 공부를 하면서 어디를 돌아볼까 루트를 짜고 있습니다. 역시 입지하면은 빠시오님 채널인데, 빠시오님 채널에 올라온 부천 중동 상동 아파트 투어 영상을 보면서 어디를 둘러볼지 좀 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었던 이제 헐헐님의 임장 챌린지 영상을 부천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려보면서 부천의 지역 위계를 다시금 공부했습니다. 헐헐님은 진짜 대한민국의 여러 입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빠숑님께 이제 많은 것을 인풋을 많이 받으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퀄리티랑 이런 한 장 지도가 다 있는데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약간 헐헐님도 약간의 그런 MBTI가 I 쪽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나오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저처럼 약간 이런 I 계열이 있으신 분들은 헐헐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헐헐님의 이제 부천편, 임장 챌린지 부천편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게 부천하면은 저는 이제 중동, 상동 신도시, 뭐 3기 대장 신도시 요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소사역 인근에 있는 재개발 구역부터 해가지고 뭐 범박, 옥길, 괴안 지구 등 이런 데를 좀 많이 관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나갔을 때는 이쪽 위주로 좀 볼 예정이고요. 근데 물론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중동 상동 신도시 쪽이 뭐 천장이긴 하죠. 부천에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데가 뭐 국평 기준으로는 거의 뭐 14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가 뭐 그래도 부천의 대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뭐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면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어옵니다. 네, 물론 이쪽이 제일 비싸긴 하겠죠. 중동 쪽이.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뭐 중상동 신도시 대장 아파트들 뭐 포도마을 쪽은 뭐 가격이 센트럴 프루지오보다는 센트럴 프루지오죠.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보다는 뭐 높지 않겠지만 그쪽 위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헐헐님께서 짜주신 임장 루트에 맞춰서 뭐 소사역 인근부터 뭐 범박, 옥길 돌고 뭐 시간이 된다면은 뭐 항동, 뭐 괴한 온수 쪽까지 쭉 한번 임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전에 부천시의 교통호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는 부천시는 1호선이랑 7호선이 다니고 있고 뭐 나름 편리하죠. 7호선은 또 강남을 가는 노선이니까 편리한데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더욱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 GTX-B, GTX-D 노선 이렇게 그리고 대장 혼대선까지 나와 있는데 아실 자료긴 한데요. 이게 아직
뭐 GTX-D나 원종 홍대선, 뭐 대장 홍대선은 이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근데 적어도 뭐 7년이나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뭐 중장기적인 측면인데 반해 좀 코앞에 있는 호재가 또 있죠. 바로 이게 서해선 연장 사업인 뭐 대곡 소사선입니다. 이 소사에서부터 이제 대곡까지 이게 쭉 연결되는 선인데 이 서해선 그 자체로는 파워가 없어요. 이게 뭐 일산으로 출근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환승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갖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소사역에서는 뭐 수도권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이제 1호선만 이제 활성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올해 한 뭐 6월, 7월 정도 뭐 준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소사에서 대구까지 이제 서해선이 연장이 되면은 뭐 7호선은 물론이고 GTX W 역세권의 요충지가 될 여기 있죠. 부천 종합운동장역 뭐 소사선에서는 뭐 당아래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7호선을 우선 저기 환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있는 공항철도가 있는 김포공항역이죠. 김포공항역에서는 뭐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그리고 5호선 이렇게 환승할 수 있어가지고 9호선은 또 강남으로 가고 공철은 종로, 뭐 서울역, 뭐 서울역 쪽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뭐 도심으로서의 접근성, 뭐 공철이 종로는 안 가죠. 뭐 말이 잘못 나왔다. 서울역, 뭐 요쪽으로 가잖아요. 가게에서 소사역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또 뭐 대구까지 좀 본다면 이제 GTX-A, 뭐 GTX-A가 GTX 선에서는 뭐 가장 빨리 개통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대구까지 가서 GTX-A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서 연결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임장 나갈 루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부엘랑님이랑 이제 부룡님께서 가이드 주신 중동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보시면은 이쪽 이제 부천시청역 인근에 있고 부천중앙공원 있는 이쪽이 부천시청도 있죠.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느 지역이든 저는 이제 우선 대장 아파트를 가봐야지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천의 청정이라고 불리는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랑 뭐 헬스테이트 중동을 먼저 가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2016년도에 8사 기준으로 한 6억대, 평균 6억대 정도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층 금매도 거의 뭐 9억 중후반이고 호가 높게 부른 매물은 뭐 14억, 15억짜리도 있어가지고 7년이 지난 현 시점에 뭐 한 번의 조정 기회가 왔다 해도 분양가 대비 한 2배 정도는 오른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포도마을 뭐 삼보 영남 여기도 뭐 23평이 뭐 4, 5억대, 28평이 5, 6억대, 뭐 31평이 6, 7억대로 호가하고 있고요. 이런 데는 뭐 또 이제 부천 중동 신도시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진 않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향방이 결정된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령님 말씀으로는 부천의 경우 진짜 예전에는 송내역, 그 1호선 있는 송내역 쪽에 있는 반달마을이 대장의 시절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1호선이 있었고 제가 이제 7호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근데 7호선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이제 포도마을 쪽이 대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시점에 어떤 노선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도 지역 내 순위가 바뀐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다양한 역세권들이 생기는 지역들에서 어떤 식으로 위계가 바뀔지 뭐 강남의 접근성이 강해지는 뭐 7호선, 뭐 9호선, 뭐 2호선 뭐 이런 노선들 3호선 이쪽에서 들어온다면은 이런 지역의 위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사역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구인 뭐 소사 3구역이랑 소사원 1-1구역인데
보시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사역은 서해선 준공이 된다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7호선, 공철, 9호선, 5호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제 꽤나 높은 가치가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뭐 나온 가격대들 물건들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뭐 총 매가나 프리미엄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사역에 붙어 있는 한신더유 그리고 힐스 있는데 뭐 26평에서 28억 26평에서 28평대로 이뤄진 한신은 뭐 5억에서 8억 정도를 호가합니다. 그리고 뭐 소사역 푸르지오, 소사 SK뷰 이쪽도 호가는 이렇게 보시고요. 6억에서 12억, 뭐 4억 9천에서 7억 3천. 이거는 뭐 평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범박동에 있는 이제 헬스테이트, 여기는 한 20년 차 됐죠. 여기랑 그리고 최근 입주한 일루미스테이트, 요거는 각각 평당가가 뭐 1,000만 원 중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대 형성하고 있어서 살펴보시고요. 옥길지구는 호반은 한 평당 2천만 원 중반대, 나머지는 1,000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동은 확실히 서울이라서 좀 다르죠. 대부분 이제 또 여기는 또 2019년도 입주한 신축 단지들이 많아가지고 호가는 이제 평당 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계속 그냥 간단하게만 이 나와 있는 평당가 기준으로 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적혀 있는 내용 바탕으로 참고용으로만 제가 적는 거지 이게 딱 시세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건 호가는 어디까지나 이제 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을 부른 가격이고 실제로 그 매수하시는 분들,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적정가를 제시를 하시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게 실거래가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간 또 금매 위주로 처리가 되는 형국이다 보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어쨌든 현장에 가서 보시고 뭐 실거래가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야,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감이다, 이 정도만 대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천시 괴한림 3D 구역 이쪽도 거의 뭐 온수역 쪽에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도 뭐 가격대가 이 정도 나와 있고 매물이 그리고 온수역 옆에 있는 뭐 대흥, 상원, 동진빌라 여기도 매물 상황을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데는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가 이편은 세상 온수역일 것 같은데 84 타입 기준으로 뭐 8, 9억대 정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 정도 뭐 치고받고 하면서 여기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신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미터 삼아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 부천시 가서 현장의 생생한 그 사진이랑 현상의 뭐 생생한 이제 목소리들을 담아올 테니까 예,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